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203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의 이런 전력 소비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의 4배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AI 데이터 센터에서만 나올 예정이다.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참여 하실 분들은 010-218-82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데이터 센터 폭증의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. 26년도, 지금도 이미 엄청난 폭증이 일어나고 있죠. 자, 그런데 26년부터 35년까지를 좀 보자면 AI와 클라우드, 초거대 모델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비 산업으로 전환이 된다. 자, 이제 이 전력이 이제 나라의 국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26년부터 2035년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간이 될 거다. IT 인프라가 아닌 국가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연도별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보시면 26년도 약 90테라와트 신규 수요, 2030년도가 되면은 200, 2035년도가 되면은 연 380 테라와트시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.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의 절반 정도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엄청난 데이터를 소모하는,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. 매년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자, 보시면 자, 연도별 신규 전력 수요 증가 차트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연간이 이 파란색이고 누적이 빨간색으로 보시면 되는데, 자, 누적으로 보면 2035년도가 되면 2220 테라와트시 정도까지 이상 이렇게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. 자, 10년 누적 효과를 국가 단위로 비유를 좀 해보자면, 자, 2026년부터 2035년 누적 전력 수요가 2200 테라와트시 정도로 본다면, 여기 이제 체감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연간 소비 전력으로 따졌을 때 이 한국의 연간 소비 전력의 4배 정도를 사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. 이게 그냥 데이터 센터에서만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라는 겁니다. 정말로 어마어마하죠. 정말 엄청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영국과 프랑스 전력 소비를 합친 규모에 근접하는 상황이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고, 자, 핵심적인 이런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건립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다 오픈을 또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,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잘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이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중심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섹터나 어떤 쪽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내 자산이 녹지 않고 버티면 열리면서 아주 이 자산이 적어도 인플레이션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. 이제는 투자의 시대다. 이제는 이 돈 많은 이 부자들의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? 주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시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. 미국은 이미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었고, 부동산
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한 채, 두 채, 세 채, 네 채, 다섯 채, 건물 상가 뭐 해가지고 땅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. 이제 아파트도 보유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돈 많은 사람들,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지금 이 투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이다.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. 각종 뭐 이런 데이터들 보면은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주식시장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. 자,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.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될 거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고, 자, 이런 상황에 내 돈을 지키면서 불려 나가려고 하면은 이 투자 시대에 올바른 투자를 해서 돈을 지키기도 지키면서 많이 확장을 시키는 부풀리는 도복사라는 이런 이 투자를 해야지 되겠죠.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막 여기 뭐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 우르르 갔다가 저르르 갔다가 우르르 갔다가 저르르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도 없습니다. 그냥 이제 뭐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 나쁘지 않다.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이런 투자를 해 가면서 매도해야 될 때는 잘 매도 타점을 좀 잡아주고 다시 이제 주의수 좀 늘려서 다시 올라설 때는 또 올라가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내 재산을 계속 불려 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심지를 굳게 내가 가져가고 내가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크게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아는 게 힘입니다. 아는 게 힘. 많이 알아야 된다. 아주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. 핵심. 그게 바로 핵심이다.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. 워렌 버핏이 하루에 뭐 주식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뭐 책을 갖다 하루에 5, 6권 이렇게 읽었다 그러죠.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 2차전지 부분이 자, LG엔솔의 계약 해지 소식으로 아주 엄청난 하락이 일어난 상황인데, 자, 이제 2차전지는 이제 끝장이 나는 거냐, 이런 부분들, 전기차에 대한 부분과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,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봐야 됩니다. 두루두루 좀 봐야 되고,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이 환경들, 그러다 지금 크게 얻어맞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걸 잘 인지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, 아니면은 뚝심을 발휘할 거냐, 이런 부분들이 이 기준이 서게 됩니다. 그런 기준을 잘 마련을 하셔야지 내가 이런 투자 시대에 수익 극대화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는데, 내 자산을 잘 지켜나가면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키는 이런 상황을 내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된다. 자,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투자라는 게 보면은 뭐 누군가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더라,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, 자, 벌었다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성공했으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. 근데 벌었다더라 라는 거는 요만큼이다. 근데 수많은 전사자들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엄청난 전쟁터에서 정말 실패를 한 이런 수많은 전사자들이 훨씬 더 많죠.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쉽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. 이 주식판을
그렇게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겠죠.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. 근데 그런 사람들 막상 주위에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투자를 정말로 잘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삼성시사에는 지금 뭐 PBR도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상황이고, 조정을 좀 많이 한 상황에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. 자, 이런 지금 환경에 좀 처해 있는 상태다. 자,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좀 관건이고, 삼성시대의 주포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. 기관이 지금까지는 주포 역할을 하고 있고, 앞으로도 좀 더 기관이 주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. 자,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주포는 외국인으로 바뀌게 될 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